시장이 몇 달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조정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이나 특정 기업이 겪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몇몇 기업들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이건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대신에 각 기업의 상황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왜 지금이 흥미로운 시점일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가치라는 건 종종 오해와 불안이라는 안개 속에 숨어 있곤 하죠. 어떤 때는 뭐랄까 과거의 영광을 잃고 모두가 등을 돌린 거인의 재기 가능성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외부 악재 때문에 탄탄한 성장이 가려진 꾸준한 기업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시장 전체가 그 복잡한 스토리를 이해하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작은 퍼즐 같은 회사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사례가 바로 그 거인, 꾸준한 성장주,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거인, 성장주, 퍼즐이라. 그럼 그 첫 번째 거인부터 한번 만나보죠. 모두가 아는 이름, 인텔입니다. 한때는 인텔 인사이드 이 말이 컴퓨터의 품질 보증 수표 같았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올해 주가가 90%나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 최고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저 죽은 고양이가 잠깐 튀어오른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거인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기술의 변화에 있습니다. 먼저 사람, 즉 새로운 리더십을 봐야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취임한 리뿌 판이라는 CEO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물론 많은 회사들이 위기 때마다 새로운 CEO를 내세우지만 이 인물은 좀 다릅니다. 그 CEO가 과거에 다른 회사를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경험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은 전혀 다른 괴물이잖아요. 경쟁은 정말 살벌하고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인텔에서도 통할 거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성공시킨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또 다른 이력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벤처 캐피털을 이끌면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인물이거든요. 즉, 지금의 AI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깊숙이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성 안에서만 세상을 보던 이전 리더십과는 달리 성 밖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읽는 눈을 가진 전략가가 지휘봉을 잡았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가가 내세운 비장의 무기가 바로 두 번째 변화, 18A라는 새로운 공정기술입니다. 이게 업계 1위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인텔의 모든 것이 걸린 승부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TSMC는 너무 멀리 앞서가고 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인텔의 기술이 그저 따라가기 벅찬 수준이라고 평가하는데 이 18A 기술이 정말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좀 회의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텔의 또 다른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로 인텔은 미국에 기반을 둔 유일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반도체 공급망이 국가안보의 핵심이 된 지금 미국 정부는 인텔의 부활을 정말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심지어 경쟁사인 엔비디아나 소프트뱅크 같은 거물들까지 인텔의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사업에 투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재기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큰 그림이 함께 움직이는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인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기대감을 숫자로 한번 바꿔보죠.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지난 1년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잃고 해놓은 회사를 좋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바로 그 100억 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공포에 질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100억 달러는 손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신사업 투자를 잠시 제외하고 기존의 주력 제품 사업부에서 나오는 이익만으로 회사를 평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경영진이 파운더리 사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2027년,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100억 달러 적자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심고 있는 나무가 다 자랐을 때 과실 가치는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인텔에 대한 베팅은 아주 명확합니다. 새로운 CEO의 실행 능력과 18A 기술의 성공,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죠. 만약 성공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그저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이 내부적인 기술과 리더십으로 부활을 노리는 거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였다면 이번엔 좀 다른 겨울을 보죠. 이미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도 시장이 외부 문제 때문에 벌을 주고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는 회사. 바로 청소기와 주방가전으로 유명한 샤크 닌자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인텔과는 거의 정반대의 상황이죠. 문제는 기술력이나 경영이 아니라 관세입니다. 제품 대부분을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 관세 문제가 4분기 실적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이건 많은 기업들이 겪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외부 리스크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샤크 닌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성장은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수준입니다. 가전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도 지난 분기 매출이 14.3%나 성장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역성장하거나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성장률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관세 압박이 심하면 결국 이익이 줄어드는 소위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놀라운 지점입니다. 샤크닌자는 가격을 전략적으로 인상하고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관세라는 외부 압박 속에서도 총 이익률을 오히려 전년 대비 개선시켰습니다. 외부의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를 아주 튼튼하게 쌓아 올린 거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 더 있나요? 네, 이 회사의 진짜 저력은 뷰티 및 스킨케어라는 전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에서 드러납니다. 1년여 전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 신사업 부문이 무려 50% 이상 성장하면서 벌써 전체 매출의 11.6%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청소기랑 믹서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뷰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전혀 다른 세상 같은데요. 마치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베이커리를 열어서 대박을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샤크닌자의 핵심 DNA, 즉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능력이 주방이나 거실뿐만 아니라 욕실에서도 통한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이제 샤크닌자는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의 반전이네요. 결국 시장은 관세라는 단기적인 폭풍호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 폭풍 속에서 회사가 조용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겁을 먹는 동안 회사는 묵묵히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 주가는 후행 실적 대비 23배 수준인데 이런 강력한 성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이 내부 혁신에 대한 베팅이라면 샤크닌자는 외부 압력에 대한 회복력과 확장성에 대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거인의 부활과 회복력 강한 성장주.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선 두 회사와는 또 다른 아주 기묘한 상황에 처한 회사죠. 냉매 유통업체인 허드슨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 회사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에 시장이 패닉에 빠진 셈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좋은 실적 발표와 동시에 회사를 이끌던 CEO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사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CEO의 갑작스런 사임이다니 저라도 덜컥 겁이 날 것 같네요. 뭔가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략 변경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이제부터 회사가 가진 현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 대신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는 데 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안 그래도 리더십 공백으로 불안한데 위험해 보이는 M&A에 나서겠다고 하니 불확실성이 배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새 CEO의 경력은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냉매 가격 자체가 요동치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이건 마치 최고의 선장을 데려왔지만 배 자체가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데 이 근본적인 위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세 번째 요소, 사업 자체의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냉매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에는 주당 2.20달러라는 큰 돈을 벌었지만 불과 몇 년 전인 2018년에는 주당 1.31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사업 환경에서 불확실한 M&A 전략을 쓰겠다고 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발 가만히만 있어달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투자자들이 도망친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리더는 갑자기 사라졌고 회사는 험한 바다에서 갑자기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다른 면, 숨겨진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로 그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에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실적 대비 13배 수준인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회사 시가총액의 거의 30%가 장부상의 현금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10,000원짜리 지갑을 샀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 3,000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불안의 커지를 맞출 마지막 한 조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CEO. 아,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군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대기업 경험도 있는 유능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 위험천만한 인수합병 전력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새로 임명된 케네스 가글리오네라는 인물의 이력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회사에서 근무해서 내부 사정에 아주 밝고 거대 산업기업인 한이웰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가 허드슨을 떠난 후 최근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유럽의 한 사모펀드에서 바로 이 HVAC, 즉 냉난망 공조 분야의 인수합병 기회를 평가하고 발굴하는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완벽한 퍼즐 조각인데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바로 그 위험한 인수합병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사령탑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기한 가장 큰 물음표에 가장 완벽한 느낌표로 답을 한 셈이죠. 그들은 그냥 좋은 경영자를 찾은 게 아니라 회사의 새로운 전략에 가장 적합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낸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결국 허드슨에 대한 논리는 시장이 CEO 교체와 전략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과민 반응하며 주가를 떨어뜨렸지만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최적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공포가 기회가 되었다는 거군요. 이처럼 낮은 가격이라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네요. 네,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과 그 공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사이의 커다란 격차, 거기서 가치가 발견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매우 다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기술 거인 인텔,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샤크닌자, 그리고 시장의 오해와 공포 속에 숨겨진 작은 퍼즐 같았던 허드슨 테크놀로지스까지. 이 글의 공통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불확실성의 이면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기술 경쟁의 불확실성이든 무역 관세의 불확실성이든 갑작스러운 리더십 교체의 불확실성이든 말이죠. 결국 가치를 찾는다는 건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를 계산하는 행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리더십의 질, 전략의 방향성, 경쟁 환경,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깊이 파고들어야만 비로소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헤드라인 뉴스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쁜 소식, 그 너머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열쇠 또한 인텔의 경우엔 기술과 지정학이었고 샤크닌자는 혁신 DNA, 허드스는 새로운 리더의 전문성처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시장이 위험과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 뒤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봤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전문가 수준으로 잘 아는 분야나 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곳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떠드는 불안한 헤드라인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시장 전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바로 여러분의 눈에는 보일지도 모릅니다.